진로 진학을 고려한 선택 과목 강의를 맡은 서울여고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선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도 사실 이 강의를 했었고 아까 시작했을 때 왔는데 꽉 차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신데 앞에서 저희 박문수 선생님이 저희 새로 들어가는 고교학점제, 그 다음에 교육과정, 굉장히 기본적인 이론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 지금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는 굉장히 많은 설명들을 들으시게 될 겁니다. 요즘에는 보통 고3 때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고1 때 준비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건데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받으신 자료집을 계속 잘 활용해 주시면,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일부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주셨고 저는 이거를 사례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진로 탐색의 필요성인데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 하면서 아이들이 진로를 탐색을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진로 탐색하라고 주는 시기이지만 저희 아이들을 보니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뭐가 진로이고 어떤 직업이고 전공인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로 1년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진로 탐색에 있어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좀 결정이 된 아이들은 굉장히 수월하지만 그렇지 않은 채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1학년 때는 공통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해진 교과를 배우는데 5월, 6월, 7월이 되면 이제 학교에서는 계속 교육과정 설명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셔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는 뭘 선택해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자, 근데 선택 과목으로부터 학생의 관심사와 진로 탐색 노력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대입에서 그렇게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정은 2학년과 3학년 선택으로 가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은 1학년에 입학하자마자 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선택하게 될 건데 예를 들자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 진로, 동아리 활동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기본이 무엇이냐? 진로 탐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는 것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건데 대부분 어떤 걸 고민하시냐면 국영수학원은 어디 보낼까? 그쵸? 그래서 얘네가 학업 역량을 어디까지 채워야 할까를 고민하시는데 저는 그 전에 먼저 시작점은 진로 탐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고등학교 입학하면 계속해서 우왕좌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3이 2학기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공부도 할 수 있고 고민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진로 탐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우리 학생들 중에 자연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하지만 지금 2015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처럼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라고 하는 구분이 없습니다. 계열이 없는데 대학은 여전히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과들이 보통 그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학생들이 선택한 교과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진로와 어떤 적성에 맞춰서 선택한 과목인데 그 공부를 좀 소홀히 하게 되면 사실은 앞에서 우리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다. 저는 사실 고3만 한 20년쯤 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작은 아이가 이번 주에 수능을 봅니다. 이번 주에 수능을 봐서 아침에 자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수능장 방송 점검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고 왔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런 생각들을 되게 잘 못하고 막 우왕좌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책임감,
그런 주도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드시 고급 과목을 이수해야 할 필요는 없음이라고 하는 건 뭐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고급 과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자기네가 자사고임을 특목고임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그러나 고급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기본 교과가 잘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급 과목이 있어야만 좋은 대학을 가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일반계고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들 다들 본인들의 수능 성적보다 좋은 학교를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학생부 위주 전형, 매일매일의 노력이 쌓이고 그 과정이 쌓인 것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또 지금은 학교에서 이수가 불가능한 과목이 있다면 공동교육 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물론 전국 단위 대부분 다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다 개설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진로 탐색이 먼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 진로진화 정보센터입니다. 그런데 맨 왼쪽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진로 종합검사라고 있어요. 요걸 딱 클릭하시면 다음의 장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일부에서 저희 센 나침반 보셨을 겁니다. 저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종합검사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물론 회원 가입을 해야 되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이들의 성격 유형 검사부터 다중지능, 직업가치관 검사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진로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런 검사들이 모두 다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책자에는 그 진로검사라고 하는 데만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클릭해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미리 자신들의 진로에 대해서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렇게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들으셔도 사실 첫 아이일 때는 이 내용이 무엇일까? 아까는 뭐라고 들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요. 고민하시다가 보면 답을 구하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방문 이렇게 온라인 상담을 해주시면 이렇게 방문 화상 상담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고민이 있으실 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학교에서 많이 활용해 보았을 건데요. 진로 탐색으로 이렇게 커리어넷.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입력해서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요. 고등학생 입력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자기 이해부터 진로 고민, 진로 정보 탐색. 그래서 애들은 직업백과 미래 직업. 저는 특히 뭐를 강조드리고 싶냐면 미래 직업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의 큰아이는 화학 전공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공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에 있어서 대세가 되는 직업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직업을 가지려면 앞으로 시간이 좀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거의 한 10년쯤 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10년 후의 세상이 어떻게 되고 어떤 직업이 대세가 될지 저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10년 후를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정된 어떤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교 알림이인데 아마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시는 학교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서울여고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서울여고를 검색하면 학교에 대한 정보들이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정보들 중에 뭘 보셔야 되냐? 교육활동을 보셔야 합니다. 이 교육활동을 왜 보시는 거냐면 부모님들이 학교를 선택하시고 할 때는 뭐가 제일 관심이 있냐면 우리 아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잘 적응하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를 가거나 또는 취업을 하거나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이거든요. 그럼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도 알아야 되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색 사업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지금은 모두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과정은 저희가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중3 학생들이 입학하는 것까지는 오픈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2015 교육과정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학교들마다 대부분 벽을 세우지 않고 전체 안에서 선택하도록 넓게 하고 있는 학교들은 우리 아이들이 입학할 때도 여전히 동일한 과정을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운영 특색사업계획은 뭐냐면 앞에서 설명드린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중학교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이 있잖아요. 자율, 진로, 동아리. 학부모님들이 어떤 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면 대학을 갔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대학에 가는 활동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같은 경우에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그 학교마다 학교마다 좀 유명한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길 들어가면 대학을 잘 간다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디를 가거나 사실은 자기들의 관심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활동 안에서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아마 고등학교 들어가면 첫 번째 탈락의 관문이 아마 탈락하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동아리 선발일 겁니다. 왜냐하면 동아리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고요. 철저히 선배들이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이 이루어지고 선배들이 선발하는데 원하던 대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차례를 찾아서 가면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입시가 망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줄기세포 전공하는 학과로 간 친구는 1학년, 2학년 때 밴드부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과학 계열의 동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자기 역량을 보여줬을까? 밴드부를 하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활동을 진짜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업적이거나 전공 계열에 관계된 부분들은 또 다른 영역에서 채울 수도 있는 건데 이 아이는 밴드부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경험하고 성장하려면 재밌어야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직업이 재밌어야 그 일이 되게 빛을 발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정에서는 음식하는 게 재밌어야 사실 아이들하고 가족하고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고 우리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재밌어야 하고 자기가 즐거워야 하고 그래야지만 그 활동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 오른쪽에는 학업 성취를 보면 그 학교에 저희가 1학년 때 실시하는 학업 성취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학교에 들어가셔서 학교를 좀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교육운영 특색사업을 클릭하면 이 주요 정책, 보통 학교들마다 이렇게 아카데미, 그 다음에 또 과중이면 과중, 아니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학, 융합, 오디세이, 이런 식의 이름이 붙여진 활동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별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학교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다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예시입니다. 지금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인데 자 보시면 선택이 없습니다. 다 학기마다 4학점 또는 3학점 다 고정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걸 학교에서의 지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정 과목이냐? 당연히 공통 과목은 1학년 교육과정은 지정인데 왜 2학년, 3학년도 지정일까? 보시면 제가 색깔 표시해 놓은 이 과목들이 무엇인지 눈치채셨죠? 수능에서 범위가 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학교들에서 지정 과목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미리 교육과정에 한 반쯤은 짜놨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나면 우리가 1학년 때 배우는 한국사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모두 다 수능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지금 아이들은 수능의 기본 범위가 2학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입학해야 되는 이 중3 학생들은 1학년, 2학년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학업이 1학년부터 계속해서 탄탄히 쌓여져야 되는 거고, 특히나 지금은 선택 과목이 탐구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사회에서 선택하거나 과학에서 선택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모두 다 봐야 한다 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제부터는 저기 보시면 2학년 1학기의 택4, 그 얘기는 뭐냐, 3학점씩 되어 있는 과목을 4개 선택하는 겁니다. 학교마다 다 교육과정이 달라서 이제 예시인데, 보시면 진로 과목도 있고 일반 과목도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 들으셨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은 5등급제로 가고요. 5등급제로 가고, 그 다음에 일반 진로 모두 다 5등급이 산출이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그 진로에 맞춰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학교는 봤더니 저희가 과학의 일반 과목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4개 과목인데 1학기에는 지금 3개만 해놓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학기에 가면 지구과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1학기에 3개를 듣고 2학기에 일반 한 과목과 다른 진로를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2+1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들마다 조금 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방식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냐면 교사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과목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선생님들이 수업할 수 있는 과목과 그 인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1학기랑 2학기가 어떻게 될까요? 균형감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는 부분들이. 그래서 학교들마다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근데 자유롭게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한다. 네, 그 다음에 3학년에 가면 이제 융합 과목이 나옵니다. 3학년에 가서 융합 과목이 나오는 건 저희가 1학년이 공통이었고 2학년에 가면 이제 선택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냐? 자기가 배웠던 걸 같이 조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 같은 경우에는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하나의 사회 교과에 포함되는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들하고 교육과정 회의를 할 때도 이 과목들은 누가 가르칠 거냐, 어떤 교사 가르칠 거냐. 그래서 저희가 막 3개가 있으니까 역사 선생님이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 앞에를 봐라. 역사로 탐구하는 건 내가 하겠는데 기후변화로 지속가능한 세계를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진짜 다양한 교과가 생기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선생님이 많이 가르치게 될 때는 저희가 예전에는 한 과목 가르치거나 2과목 가르쳤잖아요. 저희 학교에는 이미 한 선생님이 4과목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거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했기 때문에 선택한 대로 개설해 주면서 만들어진 현상이죠.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2학기는 주로 융합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3학년 1학기까지가 저희가 수시로 성적을 산출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2학기가 되면 물론 성적도 산출하지만 주로 수능에 굉장히 집중하는 형태입니다. 일반계고나 아니면 뭐 그 자사고이거나 모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이렇게 융합으로 조금 학생들이 공부하고 수능 준비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막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책자 뒷부분에 보면 과목에 대한 설명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시로 일반 진로 융합에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세계 시민과 지리, 그럼 세계 시민, 세계화, 그 다음에 지역 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용과 성격으로서 나와 있고요. 인문학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고전에 대한 탐구와 성찰, 인문학적 소양, 그 다음에 시민성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체계가 성찰 대상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목이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것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굉장히 시작점부터 다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융합은 금융과 경제생활인데
저는 이 교과목 보면서 와 이거는 학교 다니면서 진짜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생활, 저축과 투자, 신용과 위험관리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하고 아 이걸 가지고 애들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교과목이 아니어도 재밌겠다라는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로 아이들이 굉장히 다양한 선택권이 있다. 그 다음에 과학과는 보면 역학과 에너지, 융합과학 탐구인데요. 역학과 에너지는 저희가 물리학 2가 이렇게 이제 2개의 교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리학 1, 2, 화학 1, 2 이렇게 나와 있던 것들이 지금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만 되어 있고 나머지 진로 과목에 가서 2 과목에 있었던 것들이 2개의 교과로 구성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종합전형과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저희 박문 선생님이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논술, 그 다음에 정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먼저 보자면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매일매일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적과 학교 활동이 모두 다 반영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기록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생활기록부에서 성적과 관련된 부분들 이것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저는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교과와 교과 기반 활동이라고 하는데 종합전형에 여기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종합이거나 정시이거나 그래서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합해서 저희가 학생부 위주 전형이라고 하고 대부분 대학에서 선발할 때 50% 이상은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앙대부터 이대. 근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이 좀 더 늘어난 형태입니다. 물론 이게 2026을 기준으로 했지만 대학들이 종합전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건국대부터 세종대. 종합전형이 줄어든 대신에 뭐가 늘어나냐면 교과전형이 좀 늘어나고요. 또 이 학교들은 정시도 좀 늘어납니다. 아까 서울대는 정시가 40%가 안 됐는데 지금은 정시가 늘어나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떤 교과를 이수하면 좋을까? 그럼 어떤 전공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인데 대학에 아직 우리 학생들이 입학하는 2028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보통 큰 변화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 컴퓨터, 산업, 물리, 기계를 전공하고 싶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학에서 안내하고 있는 권장 과목에는 수학은 수학 1, 2, 미적분, 기하를 하고 와라 라고 하는 거죠. 왜? 수학이 기반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노란색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새로 개정되는 교육과정 안에서는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기하라고 보시면 되고 확률과 통계, 인공지능, 수학은 2022 교육과정에도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변경된 것들을 조금 표기해 보았고요. 전기전자, 건설, 건축, 화학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이라고 있었던 부분은 물리학. 그렇죠. 원이 이제 저렇게 물리학으로 구분되는 것들. 그래서 지금 기준이지만 이 부분들이 큰 변화는 자연계열에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공이나 고분자 에너지,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학과 화학 1, 2 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맨 아래 보시면 제가 물리학 1 아래, 물리학 2 아래 뭐라고 써놨냐면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진로를 물리학 2가 왜 2과목으로 편성된다라고 했잖아요. 요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학, 약학인데요. 의학약학 보면 화학과 생명과학을 1, 2는 다 하고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화학 2가 뭐가 되는 거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가 되고요. 생명과학 2가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교과목 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의 기준으로밖에 왜냐하면 대학에서 안내하고 있는 자료가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안내를 드리지만 저희 2022 교육과정에 맞춰서 좀 생각해 보면 비슷한 과목들은 바로 이런 과목들이겠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럼 인문계열은 이런 안내가 없을까라고 하는데, 예,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자연계열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수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드리는데,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아이가 활동만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우수한 학생은 아닙니다. 우수한 학생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갖추면서 이것을 활용하는 활동들을 참여했을 때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학업과 활동이 같이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공부하기에 좀 바탕이 되는 교과목을 많이 배우고 오면 좋겠다. 또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다인데요. 부모님들이 여기 이제 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좀 잘하고 적극적인 친구들일까요? 아니죠. 네, 부모님들이 더 적극적이실 것 같은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근데 아이들은 자꾸 사실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국어 교사라서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는데 발표를 이제 애들이 준비해서 맨 처음에 한 팀이 하고 나잖아요. 예, 그러면 막 쉬는 시간에 와요. 선생님 자기 발표 내용 살짝 바꾸면 안 되냐. 그래서 왜? 그러면 앞에 친구가 하는 거 봤는데 제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가 되냐면 서로 배웁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전 그래서 발표나 이런 것들을 애들이 서로 보는 게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은 서로 배운다는 거죠. 그렇게 배우면서 성장하는 것이 학교이지 성적으로 싸우는 것이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왜 94점과 95점일 때 둘 다 너무 좋은 아이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80점이라고 해서 나쁜 아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진 것들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아이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저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좀 열심히 참여하면 좋겠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인문교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경제나 국제통상처럼 상경교육과 관련되는 학과들에서는 수학적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경찰행정학부도 수학이 있습니다. 경찰행정학부가 행정이 들어가는데 왜 수학일까라고 생각하시는데 뒤에 이제 건국대도 나오지만 동국대나 경찰행정이 인문도 뽑고 자연도 뽑아요. 그렇게 이수한 친구들을.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도 행정이나 정치외교학과가 정시에서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볼 때는 수학 중심으로 있습니다. 수학 중심으로. 그래서 완전히 언어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수학이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학과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래융합. 단과대학에서는 저렇게 융합보안, 글로벌 무역 해서 수학과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건국대 같은 경우는 단과대별로 어떤 교과목이 있으면 되게 좋겠는가. 그래서 2028 우리 학생들이 이제 2028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건대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과목을 열심히 하고 오면 좋겠다. 사회과학 분야는 확률과 통계, 경제, 수학, 미적분 이런 안내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학기열 같은 경우에도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이제 이수해야 되는 밑에 과목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1학년에 입학하고 나면 한 5월, 6월쯤 되면서 교육과정 설명회가 열릴 때 계속해서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교과목에 대한 안내도 받으시고 오늘 받은 책자를 되게 돌아가시면 다시 읽으시면서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전체 저희가 여러 번, 한 3번 정도는 읽어야 어떤 내용들이 있었지라고 보실 수 있을 건데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어떤 설명을 들으셔도 사실은 이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진로 진학을 고려해서 어떤 선택 과목을 했는지 볼까요? 지원자별 이수 과목의 선택 사례인데요. 건국대학교 대학 안내에 들어가면 문화 콘텐츠 학과에 들어가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는 이런 문화 콘텐츠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요. 종합전형 경쟁률이 50대 1이나 되는 학과입니다. 예, 그런데 문화 콘텐츠 학과에 가서 학과 안내를 봤더니 영화, 전시, 애니메이션, 게임, 뭐 여러 가지 기획, 제작, 마케팅 인력을 이제 새롭게 키우고 있는 그런 학과이다라고 하는 안내와 함께 어떤 진로 분야로 나가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탐색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학과 안내에 들어가면 진로에 대해서도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저 조그만 네모칸이 뭐냐면 그 학과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학과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도, 왜 고등학교에 지금 교육과정 설명드린 것처럼 대학에서도 무엇을 배우는지 저희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랬더니 여기 합격한 학생의 사례가 나와 있어요. 어떤 과목을 했었냐? 2학년 때는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지구과학, 3학년에는 언어와 매체, 영어 도피와 작문,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진로 선택은 2학년에서 정보, 미디어 콘텐츠, 그 다음에 3학년에서는 심화영어 독해, 막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근데 서류평가에 대학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학생은 사회교과의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사회교과의 성적이 되게 좋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좋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의 연관성이 높았다. 즉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한, 이걸 반영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과 진로 활동을 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문화 콘텐츠의 앞에 학과 안내도 보셨지만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리더십과 배려심, 의사소통 능력, 친화력 등이 뛰어나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이거를 생활기록부 안에서 다 평가한 내용들을 대학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었던 지금 2015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사회교과가 우수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회 일반 선택 과목,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현대사회와 윤리가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한국지리 탐구부터 국제관계 이해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교과목들이 계속 저희가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자연계열의 컴퓨터공학부입니다. 예, 컴퓨터공학부 이제 학생들이 되게 공대에 진학할 때 높은 성적을 자랑하고 있는 학과인데 핵심 인력은 최고의 전문성, 열려있는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컴퓨터 전문가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컴퓨터 관련 대기업으로도 가고 벤처기업과 금융계로도 가고 프로그래머와 시스템 전문가로도 간다. 디지털 방송도 할 수 있다. 멀티미디어도 할 수 있다. 가상현실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도 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육과정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간 친구는 무엇을 이수했느냐?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1을 이수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까지. 근데 수능에서는 사실 지금 아이들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 하나만 선택하거든요. 하지만 자연 계열은 기본적으로 이 수학들을 많이 이수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건들이 되고요.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확률과 통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기하, 인공지능 수학,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했다. 이 친구는 수학 교과 성취가 굉장히 우수하고 컴퓨터 관련 정보, 프로그래밍, 정보과학을 이수했다. 즉 수학과 정보가 특화된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 진로 선택 과목, 수학 융합 선택 과목, 정보, 진로와 융합 선택 과목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내가 컴퓨터 공학과에 갈 거야. 그럼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까? 라고 할 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 가이드의 사회학과를 볼 건데요. 저희가 사회학과를 보면 확률과 통계, 사회문제 탐구, 논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최대로 사회탐구를 이수했다. 왜냐하면 사회문화는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사회학의 기초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이 친구는 중국어 회화도 열심히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들마다 들어가시면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아이들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대학에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신소재공학부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생지를 모두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 기하, 확통도 있죠. 그리고 투 과목은 물투, 화투,
했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 신소재 공학을 공부하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목들을 모두 다 이수했기 때문에 선발도 되었고, 이런 친구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AI 빅데이터 융합 경영인데요. 국민대학교에 굉장히 특이한 이름을 가진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학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융합이라고 하는 전공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I 빅데이터 융합인데 이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을 보면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 화학원, 미적분, 얘는 인문일까 자연일까 보면 거의 인문이 한 70%쯤 되는 친구인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인문계열의 학생이지만 과학 과목을 하나 이수해야 돼서 자기는 너무 재밌었던 화학을 했고, 그 다음에 보통의 인문계열 친구들이 확통을 하지만 자기는 미적분이 더 배우고 싶어서 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주도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발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까 저희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없습니다. 아이들마다 저희가 지금 다 다른 교육과정을 가는 것인데, 근데 아이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선택도 수월해지고 학습도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대학이 제시하는 과목들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 그 과목이 없다. 그럼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까? 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학에서도 이수하고 있는 권장 과목이 있지만 이게 지원 자격처럼 결격 처리는 아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노력도 할 수 있느냐, 외부의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거점형, 공유형, 온라인형.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본인이 마음만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활용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공동교육과정이 거점 학교가 8개 영역에 43개 교가 있고요. 공유 캠퍼스는 18캠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서울 온라인 학교가 개교를 할 건데 2025년 3월 1일에 개교를 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한 어떤 장소에서 온라인 과목을 개설해서 수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긴 했지만 학교 현장은 또 하나 발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과 원격으로 수업을 하면서 원격으로 학교가 이렇게 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개별화해서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전문교과 원의 고급 심화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갈 때 불리해지느냐. 제가 아까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했는데 꼭 고급 과목일 필요는 없습니다. 꼭 고급 과목이지는 않고 충실하게 이수한 게 중요하다. 이 충실하다라고 하는 건 저는 아이들이 진짜 좀 진실하게 학업에 임했느냐인 거죠. 학교에서 보면 겉으로 포장하는 것에 급급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3학년들이 수시 1단계 발표가 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수시 1단계 발표가 나고 있는데 포장하기에만 급급했던 친구들의 결과보다는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내실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좋은 입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1단계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면접에 가면 결국에 그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의 면접 예시문, 면접이라는 게 내가 문제를 외우고 가서 답하면 되지.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꼬리로 이어지는 추가 질문들의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정말 매일매일 쌓여진 그 성실함과 노력이 기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에서도 바로 그렇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표에 제시된 핵심 권장 과목을 실제 대입에서는 어떻게 하냐. 종합전형 서류평가이기 때문에 그냥 예시이다. 그렇지만 본인에 맞게 다양하게 이수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아직 우리 학생들은 2028에 대한 것들이 아까 5등급제와 수능에 대한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제 계속 안내하는 거, 특히 이제 내년에 입학하신 후에 교육과정 설명회를 하시고 할 때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같이 조금씩 더 구체화돼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공자율 선택제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진로에 대해서 탐색하셔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전공을 갈 건지 선택 과목을 고민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하라고 하지만 해도 결정이 안 나는 아이들이 50% 이상입니다. 그리고 고3이 돼서 전공을 바꾸는 학생도 50%쯤 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럼 내가 진학을 못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를 열심히 해오면 사실 그 어떤 전공이 조금씩 달라졌을 때도 아이가 해왔던 활동이나 어떤 학업의 역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종합전형이 굉장히 많이 선발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종합전형에서는 어떤 교과목을 이수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다 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 정해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정해진 친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인데 기본 과정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저는 전공 자율 선택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공 자율 선택제가 쉽게 하시는 뭐 무전공 또는 자유전공인데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유형이 첫 번째 유형은 그냥 자유전공 학부로 뽑는 거죠. 그래서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하게 해주는 겁니다. 뭐 의대나 약대나 사범대를 빼고는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아주 무전공 통합 모집을 한 다음에 대학 내 모든 전공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아까 동국대는 뭐 이중전공, 그 다음에 중앙대는 성적 이런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 무전공 통합 모집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카이스트의 무학과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에서 대학 내 모든 전공을 가는 학교가 뭐 서울대 자유전공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의 두 번째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뽑는 겁니다. 그럼 인문계열로 뽑으면 인문계열에 있는 학과들을 선택하게 하는 거고요. 자연계열에서 뽑으면 자연계열의 학과를 선택하게 하는 거죠. 대표적인 학교가 한양대 인터칼리지, 그 다음에 동국대 열린전공입니다. 여기는 인문과 자연으로 뽑아서 그 안에서만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하게 한다 보시면 되고요. 공과대학으로 뽑는 학교가 있습니다. 올해 고려대가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요 학교이죠. 고려대가 공과대학으로 뽑으면서 6개 학과에만 들어가게 합니다. 2학년에. 그 다음에 학부대학이라는 것도 뽑아서 이 학부대학은 43개 학과를 다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특징을 보자면 고대는 3개나 갖고 있는데 자유전공과 학부대학은 43개, 공과대학은 6개 학과이고요. 서울대는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고요.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자유전공, 첨단분야 전공, 예체능 전공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저 그룹 안에서만 선택할 수 있게 하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인터칼리지, 인문과 자연으로 구분해서 단과대 내에서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사실 저희가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교과목들이 주로 수능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성적을 저희가 산출한다고 했잖아요. 네, 요렇게 자유전공으로 선발하는 전공 자율선택제들은 지금 보시면 어떤 전형으로 많이 뽑는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진로와 선택 과목은 종합 전형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 자율전공 선택을 보면은 교과와 수능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딱 정해져서 막 그렇게 심화가 되고 탐구가 되는 부분이 아니어도 기본적인 교육과정 안에서 이 아이가 탄탄하게 수업을 받고 학업 능력을 갖추면 충분할 수 있다. 다만 종합전공으로 선발하는 성균관대와 한양대 같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과와 수능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 있고 수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교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이 굉장히 큰 비중이어서 교과와 수능이면 당연히 성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전공이 정해지지 않아서 진로가 정해지지 않아서 고민할 때 지금 배우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찬찬히 잘 따라가면 교과이거나 수능으로도 얼마든지 대학을 진학한 다음에 2학년 올라가면서 전공들을 조금 더 탐색해보고 구체화시킨 다음에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올해 이 전공 자율이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설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신설 모집 단위만 보시면 자료집에는 제가 교과와 종합 그 다음에 경쟁률 이렇게 실어놨는데 자 옆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로 경쟁률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저 전형의 평균 경쟁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려대, 공과대학, 광역2의 종합전형 경쟁률이 18.39대 1이잖아요. 근데 이게 학업우수 전형으로 뽑거든요. 학업우수 전형의 평균 경쟁률이 16.05대 1인 거죠. 그럼 이 전공자율이 어떤가요? 경쟁률이 조금 더 높죠. 물론 다 높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높은, 올해 애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한 그 학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성균관대 보이시죠? 성균관대 자율전공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데 114명을 선발했어요. 굉장히 단위가 크잖아요. 5명 선발하고 10명 선발하는 것보다 114명이면 굉장히 크죠. 종합전형의 경쟁률 봐주시고 그 다음에 논술 30명밖에 뽑지 않는데 100대 1이 넘어가는 경쟁률. 이런 거 있습니다. 한양대는 올해 아주 난리 났습니다. 올해 수시에서 인문도 20대 1이 넘고 자연도 37.36대 1이었는데 논술은 거의 141대 1, 164대 1. 네,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사실 논술에서 뭐 100대 1 이런 거는 굉장히 흔한 일이긴 합니다. 네, 의대 논술이나 약대 논술, 올해 아주대학대 논술이 800대 1을 넘었거든요. 경쟁률이. 그래서 100대 1 보시면서 저렇게 높다니 하시지만 이제 대입을 실제로 진행해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학생부 위주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위주 전형 이런 것들 말씀드렸는데 아이들마다 각자 적합한 전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공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은 아니고 아이들의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안내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아이들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가만히 앉아서 하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친구들은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전형처럼 어떻게 보면 학업이 강화된 전형을 가는 게 되게 좋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막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는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쓰는 게 되게 좋아. 그래서 제시문을 분석해서 쓰는 거에는 자신이 있어. 아니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좀 이렇게 푸는 거에 자신이 있어. 이런 친구들은 또 논술 전형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전형은 굉장히 다양하고요. 아이들의 특징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면 사실은 입시 결과는 조금 더 잘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동안의 진로와 어떤 진학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것들이 아직 고정돼서 안내가 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제 입학하시고 나면 계속해서 정보를 접하시게 될 거고, 다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진짜로 딱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는 한 번쯤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국영수에 대한 교과목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만 책도 많이 읽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오면 책 읽을 시간이 너무 없고요. 왜 요즘에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시험 때 아이들이 질문하면 막 선생님이 달려가서 질문 받거든요. 대부분은 뭘 물어보냐면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를 물어봐요. 그럼 제가 네가 생각하렴. 그러고 나오거든요. 단어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독해가 안 되죠. 근데 독해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냐? 깊이 있는 사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독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힘을 키운 다음에 고등학교에 오면 훨씬 더 성장하는 고등학교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으시고 늘 학생들하고 같이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